342쪽. 뭐야? 1번. 주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측 다시 주점 1,5랑 5,3 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뭐라고? 일단 그림부터 그립시다. 뭐 이렇게 대충 이 정도 있겠지. 대충 이 정도 있겠죠? 그래서 A랑 B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에 그래서 점 P가 A랑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면서. 그치? 여기 나시나요? 수직 이등분선인 거? 여기 나시죠? 주형 기억나나? 그립시다.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점 P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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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수직 이등분이라네. 우리가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 찾을 건데 수직 이등분선이라면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면서 첫 번째 수직 두 직선 수직 길게 곱이 마이너스 1 그렇죠? 그 다음 수직 이등분 중점지라는 거죠. 그렇죠? 선분 AB의 길이를 찾으면 이 수직 이등분선의 길이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이 선분 AB의 기울기죠. 그다음 이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합시다. 수직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렇죠.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M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M이 마이너스 1 M은 2 그렇죠. 그 다음 점 중점 찾아야죠. 2분의 저기다가 좌표 x좌표 2분의 1 더하기 5 2분의 6 3, y좌표 2분의 5 더하기 3 2분의 8 4 기울기 2고 3,4 지나는 직선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가져합시다. y는 기울기 2에 지나는 점 x 빼기 3 더하기 4 정리하면 2x 6 더하기 4 마이너스 2 충분하죠? 되십니까? 괜찮죠? 괜찮은 것 같지? 2번 갑시다. 휴직선 아이고 쳐다봅시다.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뭐야? 일단 또 그려봅시다. 뭔진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치? 두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이야. 그 말은 점 P가 이렇게 딱 있는데 이 길이랑 같다는 얘기겠죠. 그치? 그러면 다시 그립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런 직선이 하나 그려지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나 잡았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 그렇죠? 그렇죠? 이것만 있나? 하나 더 있을 것 같지? 이쪽에서 점 잡아도 충분히 될 것 같지 않니? 그렇지. 예. 직선이 두 개가 나타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으신가요? 좀만 더 뜯어봅시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 길이랑 같다는 소리지. 그렇지. 괜찮니? 괜찮죠? 이삼각형 쳐다봅시다. 잘 쳐다보고 있으면 이 길이 같지? 다음 아이고 못 봤네. 됐다. 이 길이 같고요. 이 길이 공통이지. 그렇지? 그다음 그래. 수직이잖아. 그렇지? 수직이고 맞네. 수직이고 빗변 길이 같고요. 변화나 같지? RHS 합동이죠. 그걸 아십니까? RHS 배웠니? 오케이. 그 말은 이 각도랑 같다는 얘기네. 막국지각으로 이 각도랑 이 각도도 같겠죠. 똑같은 논리로 이것도 같을 것이고요. 이것도 같겠지. 얘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잖아. 그 각들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아무튼 개념 이 정도 되고요. 지금 구해봅시다. 그래서 전 피해 좌표를 x, y라고 합시다. x, y라고 하면 일단 본질적으로 전 P는 이 직선이랑 이 직선상의 점이 아니죠. 그렇지? 잘 체크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직선이랑 점까지 이르는 거리랑 이 직선이랑 이 점까지 이르는 거리랑 같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써봅시다. 왼쪽 직선이랑 먼저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점 넣어서 x 더하기 2y 더하기 3 얘랑 오른쪽 직선에 또 거리를 구해주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또 좌표 넣어서 2x 빼기 y 1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죠. 그치? 분모 똑같네? 그쵸?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x 더하기 2y 더하기 3는 절대값 2x 빼기 y 빼기 1을 풀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제곱해야 되겠지? 절대값 쓰니까 는 아니고요. 제곱 안 할 거면 이거 좀만 잘 생각해보면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 얘랑 같은 거 하나, 다음 얘랑 부호가 반대인 건 잘 생각하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길게 써져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두 실수의 절대값이 같대. 두 실수의 절대값이 같으려면 같은 수번, 같은 실수번, 부호가 반대번 그러겠지. 이해되시나요? 이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거는 좌변에 있는 거를 우변으로 다 넘겨버립시다. 다 넘겨버리면 x A 3y A 4는 0 이거는 나올 것이고 그다음 여기 있는 거 전부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3x 맞지? 더하기 y 더하기 2는 0 이렇게 영어랑 일단 두 개 딱 나왔지? 얘가 되시면 괜찮으신가요? 괜찮아? 문제 괜찮아? 주의 괜찮아? 어렵죠? 네? 아니 다행이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은 거 맞죠? 그치? 네 좋습니다 344, 45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넘어가기 전에 그 45쪽에 뭐 이렇게 그림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 그치? 몰라도 됩니다 여기 있는 거 몇 개 좀만 얘기해주면 그 45쪽에 있는 그림들 중에 1번 그림 있지 첫 번째 그림 삼각형의 세변 길이만 알고 있을 때 우리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헤르노 공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져가지고 몰라야 됩니다 몰라야 되고요 그 다음 2번 이거 중학교 때 봤지? 그쵸? 이거 중학교 책이 있었어 삼각형의 삼각비 활용? 그래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3번 이거 2학년 때 많이 봤었지? 내심하면서 기억이 나십니까? 주영 기억나니? 서린 기억나니? 경제 기억나죠? 오케이 다음 4번 뭐냐 이거? 모르겠어요 네, 처음 봅니다 저도 몰라야 돼 그래서 연습 문제 풀어오시고요 상위권 대학 풀지 맙시다 이번에 이거 풀지 맙시다 자 원의 방정식 합시다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실비 단어에서 우리가 좌표 평면 얘기를 하고 점 찍고 점만 찍어줬지 그쵸? 점 찍고 그 두 점 사이 거리를 좀 구해보고 그다음 12단원에서 했던 거는 이제 점들 찍었으니까 연결을 해서 직선, 선분 이런 것들 좀 그려봤죠? 일단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런 것도 다 구해봤었고 이번엔 원입니다 원인데 제가 어지간하면 이거 어려워 얘기 안 하고 싶거든요 여기 진짜 어려워요 여기 진짜 어려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알겠지? 프린트 받았어 그 프린트에 보면 쪽수 써져 있는 거 있는데 무시하셔도 됩니다 쪽수 써져 있는 거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얘기하기 전에 원이 뭐지? 원이 뭐야? 동그라미? 이거 원인가? 지금까지 원을 그냥 이렇게 생겨본 것들을 우리가 원이라고 했었죠. 그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원의 정의가 뭐지? 원의 정의가 뭐야? 직사각형은 뭐죠? 직사각형의 정의는 뭐죠?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내 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이었지. 그치? 다 따라줘 전부 직각이었잖아. 그렇죠? 직각삼각형의 정의는 뭐죠? 한 내각이 90도인 또는 뭐 직각인 그런 삼각형이었죠.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원의 정의는 뭐예요? 원의 정의. 이거 좀 처음 생각해보는 것 같은데, 그치? 그 초등학교 책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원은 뭐냐면 그 옵션에서 얘기하는데 핸드폰 됐잖아요. 이거 내가 드린 것들 제 핸드폰에 있습니다. 내가 이거 좀 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원은 프린트 해봅시다. 읽어봅시다. 평면상의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을 우리가 원이라고 하죠. 이게 원의 정의입니다. 정의니까 이거 외워야겠죠? 정의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일단 다시 원의 정의가 평면상의 한 정점으로부터 정점? 정점? 이제 우리가 점 구분들 좀 할 건데 정점, 동점?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 같아요. 정점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그런 점입니다. 동점은요 움직이는 점입니다. 알겠죠? 다시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안 되고 평면상의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라고 해야 원입니다. 알겠지? 한 정점으로부터 그냥 거리가 같다고? 공간상의 한 정점에서 거리가 같으면 그때는 구가 되겠죠. 원이 아니고 그러겠지.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정의가 직관적으로 와닿으면 충분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평면상의 한 정점을 A, B라고 합시다. 한 정점 A, B라고 합시다. 그리고 원 위의 점을 원 위의 점은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 점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x, y라고 합시다. x, y라고 하면 원의 정의로부터 평면상의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모두 같다면서 주정사의 거리라는 일단 먼저 써봅시다. 루트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이게 거리가 모두 같다면서 일정가 나오는 거죠. 그 숫자 우리가 r이라고 합시다. r이라고 하면 이제 양변의 제곱해서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으로 써지겠죠?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입니다. 좀 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면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되겠죠. 괜찮으신가요? 그림 그려보면 평면상이 한 점점 A,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 좀 모아볼 거야.
원이다. 괜찮으신가요? 괜찮죠? 책에 책 352쪽 해서 오른쪽에 이제 뭐 주석처럼 달려있는 것도 있잖아. 오른쪽에 첫 번째 거 보면 평면 위의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원이라고 한다. 여기 밑줄 하세요. 밑줄 쳐놓으세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예. 그다음 이렇게 써진 방정식을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괜찮죠? 괜찮지? 근데 원의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건데 중심 알고 반지름 알면 표준형으로부터 그냥 이렇게 딱 때려 박으면 원의 방정식이 딱 등장하는 거지. 그렇죠? 이러겠죠?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 오케이. 그다음 이건 전개해 봅시다. 그럼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by 더하기 b제곱 그 다음 r제곱도 왼쪽으로 넘겨서 빼기 r제곱 는요 이렇게 써지겠죠. 조금만 더 이쁘게 정리를 해봅시다. x제곱 그 다음 y제곱 쓰고요. 그 다음 -2ax -2by 더하기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r제곱 는요. 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써져 있는 거 좀 다시 찾아봅시다. 어찌됐건 평면상의 한 정점이기 때문에 A랑 B 모두 실수죠. 그렇지? 그다음 반지름 길이라 했으니까 얘는 0보다 크겠지? 그쵸? 양수죠? 다시 찾아보면 RSA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실수죠. 그렇지? 마찬가지 RSA도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실수일 겁니다. 같은 얘기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R제곱 얘도 마찬가지 어떤 실수겠지. 그렇지. 그래서 방정식 어쨌건 이런 형태의 꼴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얘를 원의 방정식에 일반형이라. 얘가 일반형이에요. 그렇지? 사실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근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것도 잘 찾아보고 있으면 A랑 B랑 C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구할 수 있으면 원의 방정식 우리가 온전히 구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 말은 점 3개가 주어지면 일반형을 써서 대입을 해가지고 A, B, C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 괜찮니? 괜찮니? 지금 괜찮죠? 여기까지 다 괜찮은 거죠? 그치? 오케이. 그래서 프린트에 보면 이제 일반형 보이지? 그렇죠? 일반형 보이죠? 그래서 세점이 주어지면 일반형을 사용해서 원의 방정식 구한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또 따로 정해져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반지름 길이가
당연히 0보다 커야겠지. 길이니까 당연히 0보다 커야겠죠. 다음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닌 실수로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돼. 만약에 다르면은 좀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르면은 여러분들이 손댈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요. 알겠지? 그럼 우리 어디서 손을 대냐면은 저 뒤쪽에 이제 기압, 우리 이제 수능 선택 과목 중에 세 가지 있잖아. 확률 통계, 무조건, 그다음 기압. 기하에서 나옵니다. 알겠죠? x제곱이랑 y제곱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돼요.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x랑 y가 곱해져 있는 상 없어야 됩니다. 이것도 없어야 돼요. 마찬가지 얘가 있으면은 마찬가지 우리가 다룰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 우리가 언제 다루냐? 대학 가서. 알겠죠? 굳이 얘기하면 얘가 이제 좀 회전에 영향을 미치는 항인데 몰라도 돼. 알겠지? 어찌됐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첫 번째 일단 너무나 당연하지만 반지름이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겠고요. 알겠지? 반지름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겠고 그 다음 x제곱이랑 y제곱 앞에 개수가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0이 아닌 숫자로 같으면 됩니다. 어차피 같아야 돼. 같으면 약분해서 이런 꼴로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 그치?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x랑 y가 곱해져 있는 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비슷한 얘기고 x제곱 곱하기 y라는 항이 있어도 안 되겠죠? 그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면은 원의 방정식 원이 안 돼요. 알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356쪽이 이제 개념 1에 개념 플러스로 이제 두 점의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뭐 외울 사람 외우고요. 여기 공식 써주면 외울 사람 외우고요. 안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안 외워도 상관이 없어. 이거 굳이 몰라도 다 구할 수 있거든. 외우고 싶으면 외우시는데 이 공식 써가지고 틀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그래 방법 1에 있는 거 방법 1만으로 우리가 다 충분히 커버가 돼가지고 방법 2에 있는 이 공식은 몰라도 됩니다. 사실 몰라야 돼. 외우고 싶으면 외우시고 뭐 그거는 우리가 뭘 안 할게요. 그 다음 개념 2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일반형 써져 있잖아. x와 y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와 x는 0을 변형하면 뭐라 와 그게 나오는데 이게 좀 복잡하게 생겼지. 그치?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다 계산하면 공식 몰라도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계산해보면 좀 어려운 계산 아니어가지고 그건 뒤에 나오면 또 해보고요. 그 다음 네, 프린트 쪽 잠깐 봐볼까? 프린트 쪽 보면 이제 왼쪽 아래쪽에서 이제 원의 종류 7원, 점원, 호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오케이. 일단 원이 뭔지 그래서 이제 좀 봤고요. 그다음에 좀 몇 가지 예시를 좀 보면 이거 쓸 거 없어. 여기 쓸 거 없어. 알겠지? 어차피 이거 여기 있는 거 다 프린트 있는 내용들이어가지고 쓸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좀 예시들을 볼 건데 좌표 축들에 좀 접하는 원리를 우리가 볼 겁니다. 축에 접하는 원리. 알겠죠? 축에 접하는 원리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 또 봅시다. X축에 접한다 했으니까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지.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딱 이것만 있나? X축에 접한다는 거. 여기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있어도 되는 거지. 그림을 그려보면 원이 이렇게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중심을 우리가 A, B라고 합시다. 마찬가지 이 원도 중심을 A, B라고 합시다. 반지름을 우리가 알면 반지름 구할 수 있으면 아까 뭐였지? 일반형에다가 중심 알고 있으니까 반지름을 적당히 잘 때려 박아주면 원의 방정식 그대로 쓸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죠? 그럼 괜찮지? 오케이, 반지름 구해봅시다. 이 경우에 대해서 반지름은 이 길이지. 그치? 그쵸? 물론 이 길이 찾든 이거 뭘 찾든 상관이 없는데 하나만 찾으면 상관없어. 하나만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찾기 편한 거 우리가 이 좌표값 이 중심을 A, B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이가 B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이거 먼저 원의 방식 써보면 중심이 중심을 우리가 A, B라고 했으니까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 반지름 기어서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지? 얘는 마찬가지로 반지름 길이는 이만큼이지. 그렇죠? 이 길이가 반지름 길이가 될 건데 반지름 b인가? 시작 반지름 b인가?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b지. 왜? 중심이 여기 있잖아. 그 말은 애초에 b가 음수라는 소리죠. 그렇지? b가 음수라는 소리지. 그 말은 반지름 길이가 b가 음수여서 마이너스 b가 반지름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도 마찬가지 원의 방식 그대로 써보면 우리가 중심을 a, b라고 했으니까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b제곱. 써진 형태는 똑같아. 써진 형태는 똑같은데 반지름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씁시다. 중심이 A, B이고 X축에 접하는 원. 반지름이 우리가 중심에 A, B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반지름은 절대값 B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양수인 B에 대해서는 그냥 B 쓰면 되고 음수인 B에 대해서는 반지름이 마이너스 B가 될 거니까 중심이 A, B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절대값 B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353쪽 책의 353쪽을 보면은 이렇게 개념 3의 1번 중심의 A, B이고 x축에 접하는 원 그래서 반지름 길이는 절대값 B 나와있죠? 그치? 프린트에는 그냥 B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냥 B 못하니까 절대값 표시 해주세요. 표시 다 했죠? 표시 다 했죠? 딱 이번 또 뭘 볼 거냐면은 중심이 A, B고 이번에 Y축에 접하는 그럼 언제 찾아볼 겁니다. Y축에 접하는 거 Y축에 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가 이러한 원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것만 있나? 같은 논리로 얘네랑 같은 논리로 이러한 원도 있을 수 있겠지. 그렇지.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은 A, B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는 반지름이 이 경우에 대해서 A가 될 것이고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반지름이 A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주연 괜찮니? 다들 괜찮은 거 맞죠?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 두 경우 모두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는 이거는 요거 귀찮아가지고 그냥 합니다. 중심 우리가 a, b라고 했으니까 해서 반지름의 제곱 a 제곱 여기 반지름은요 마찬가지 논리로 절대값 a가 되겠죠. 그렇지? 책에는 절대값 a 써져 있는데 마찬가지 프린트에는 절대값 a라고 안 써져 있습니다. 반지름이 그냥 a라고 써져 있어서 이거 절대값 표시해 주시고요. 세 번째 표시 다 했죠? 표시 다 했지? 세 번째 중심 A, B이고 중심 A, B이고 이번에는 X축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는 거. 오케이, 이번에는 중심 얘기 좀 갖다 뺍시다. 중심 얘기 좀 갖다 뺍시다. 이번에는 잘 쳐다봅시다. X축이나 Y축이 모두 접한다면서.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일단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경우가 나오면 생각해볼 수 있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 이 길이 모두 반지름이죠. 그렇죠. 모두 반지름 길이로 맞죠? 여기 반지름 길이 우리 R이라고 합시다. R이라고 하자. 중심 좌표는 R, R이 되겠죠. 그렇죠? 한번 바꿔볼까? 반지름 길이가 R인 거 그렇죠? 근데 이것만 있나?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더 있지. 비슷한 얘기로 여기 있어도 되는 건 상관없지. 여기에도 있겠죠. 여기에도 있겠죠. 그렇지. 다 그려봅시다. 아이고